동양의 진주, 실론섬,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를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간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코코넛 스매싱, 보름달 축하, 그리고 침대 없는 호텔들. 이것들은 단지 창의 일속일 뿐입니다. 한번 봅시다. 14. 보름달을 기념합니다. 보름달 또는 포야는 모두 공식적인 공휴일로 휴일의 빈도에 관한한 스리랑카는 세계 1위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매달 있는 포야에는 각각의 고유 이름이 있고 날짜는 매년 당연히 바뀝니다. 이 전통은 불교에서 중요한 행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월 포야는 부처님이 스리랑카를 3번 방문한 것 중 첫 번째 것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되고 5월 포야는 그의 생일, 깨달음, 그리고 열반의 업적을 기념합니다. 13.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흔듭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오늘 날씨가 좋을 거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고개를 흔들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뇌우가 오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죠. 그래요, 날씨가 좋을 거예요. 이 문맥상에서는요, 당연히 라는 뜻입니다. 사실 스리랑카인들은 머리를 흔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팔자를 만들며 흔들죠. 짧게 흔드는 것은 행인에게 안녕을 말하는 방법이고 더 활기찬 것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동작을 제대로 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12. 한 단어 속 많은 감정 표현. 스리랑카어 에이오는 특이한 속어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지만 그것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10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10가지 이상의 다른 대답을 얻을 겁니다. 에이오는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데 기쁨부터 슬픔, 연민, 혐오, 분노에 대한 경외심까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리랑카인과 대화할 때마다 에이오를 무심하게 던진다면 그들은 감명을 받을 겁니다. 11. 베토벤은 아침 식사를 의미합니다. 스리랑카에 가면 매일 아침 거리에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빵트럭 또는 툭툭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그들의 18번 곡으로 선택했는데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그 곡조를 들을 때 그들은 이동 제과점이 동네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미국의 동네 아이스크림 트럭이 트는 터키 인더스트로 노래와 같은 개념이네요. 10. 시나몬이 탄생한 곳. 이제 이것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유명해졌을지 모르지만 세계 최초의 시나몬은 스리랑카의 센트럴 힐에서 나옵니다. 이 섬은 여전히 세계 1위의 시나몬 수출지이며 이 나라에는 8종류의 시나몬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나몬으로 식사나 커피에 향을 더할 때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9. 3월의 광기. 크리켓은 스리랑카에서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한 방법이죠. 그리고 물론 학교 아이들부터 조부모님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랍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하고 있는 동안 스리랑카의 3월 광기는 빅매치의 시간입니다. 각 학교들마다 크리켓 대회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온 나라가 그걸 지켜보죠. 하지만 이것은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도 전염될 정도로 열성적이죠. 만약 3월을 방문할 시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구호를 들을 수 있고 퍼레이드를 볼 수 있고 깃발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크리켓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 해도 여전히 토너먼트와 함께 조직된 무대 공연, 재즈 연주, 그리고 쇼핑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8. 특별한 경우에만 외식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범한 금요일에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거나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에 익숙하다면 여러분이 스리랑카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선 외식하는 것은 생일, 기념일 혹은 다른 중요한 날 같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 아껴두죠. 갈만한 레스토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식당도 많고 음식도 굉장하거든요.
단지 그냥 스리랑카 엄마들은 요리를 그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온 가족을 위한 점심 도시락을 차려주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7. 방 없는 호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스리랑카를 여행하고 있고 즐거운 하루 관광을 마친 후 호텔로 걸어 들어가 방을 요청하는데 대신 미소와 메뉴만을 받게 될 겁니다. 호텔 담당자가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스리랑카의 모든 호텔이 잘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꽤 많은 식당, 카페, 술집이 호텔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한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한때 호텔은 맛있고 아름답게 차려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외식과 연계되게 되었죠. 그러므로 방을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이 있는 호텔에 잠자는 숙박시설까지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세요. 6. 진지한 차 사업. 만약 여러분이 열렬히 차 마시는 사람이라면 따뜻한 스리랑카 차를 매일 홀짝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섬나라는 2018년에만 8,370억 890만 원을 벌어들여 차 수출 국가들 중 4위에 등극했습니다. 네, 차는 스리랑카 최대 수출품이고 이 산업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는 1824년 영국인에 의해 중국에서 스리랑카로 가져와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섬은 실론이라고 불렸는데 결국 이건 차의 동의어가 되었고요. 현지인들은 아침과 오후 4시경에 이걸 제일 먼저 마셔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잔을 마시는데 상한선은 없죠. 5.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20% 정도지만 이건 여전히 인상적이죠. 이 수력 발전 전기는 폭포, 강, 그리고 전국에 내린 풍부한 비 덕분에 가능합니다. 4.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 핀란드처럼 겨울다운 곳이 이 기록을 세우기를 기대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2017년 스리랑카에서 기네스북에 등록되었어요. 높이가 72m에 달했고 금속과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밤을 밝히는 60만 개의 LED 전구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보다는 우주선 같아 보였는데 약 9,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3. 코코넛 으깨기. 아니, 호박 말고 코코넛이요. 스리랑카인이라면 누구나 코코넛을 깰 수 있는데 신발을 묶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겐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코코넛 으깨기에는 깊은 상징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적을 벌하는 방법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심지어 행운과 불행을 위한 특별하고 근사한 의식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둘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2. 여성 총리가 있는 첫 번째 나라. 1960년 7월 시리마보 반다라 나이케는 세계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번이나 재선되었는데 2000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할 때까지 총리로 지냈었죠. 1. 세렌디피티란 단어를 주어 감사해야 할 나라. 스리랑카는 한때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에게 세렌디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754년에 영국 작가 호레이쇼 월폴은 페르시아 동화인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제목을 접했고 이 단어를 좋아했어요. 그 이야기 속의 왕자들은 운 좋은 추측과 예상치 못한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작가는 단어에 어미를 추가했고 그 이후로 영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답니다. 스리랑카에 가보실래요? 아님 이미 가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밝은 면과 함께 확인해야 할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